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축구팬, 특히 토트넘 호스퍼와 맨체스터 시티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속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그는 방금 시즌 16번째 골을 넣었고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직후 맨체스터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것이 토트넘과 맨시티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손흥민의 새로운 여정과 그것이 프리미어리그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우리 채널의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16호 골을 터뜨렸다. 이는 이 플레이어의 여정에서 위대한 장의 끝이자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춘 이미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기량을 뽐내며 토트넘을 상대팀보다 앞서게 만들었다. 그의 역동성, 속도, 기술은 수년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떠나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소식은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또한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에서 그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강력한 스쿼드와 창의적인 공격 전술로 알려져 있으며 손흥민은 이 스쿼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다양한 공격 위치에서 활약하는 그의 다재다능함은 맨체스터 시티의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 직후 맨체스터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의 의지와 위지를 보여줬다. 그는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경쟁심과 헌신력이 높은 사람이다. 손흥민의 합류로 맨체스터 시티는 또 한 명의 월드클래스 스타를 스쿼드에 추가했다. 토트넘에게 있어서 손흥민 같은 선수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그들은 그가 클럽에 기여한 것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다음 달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선수가 될 예정이며 전 세계 팬들은 그가 새로운 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다음 시즌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토트넘에게 있어서 이번 아스널전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경기일 것이다. 리버풀은 이제 막 연속 승점을 내주며 전국대회에서 탈락해 현재 남은 팀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 두 팀뿐이다.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의 패배 위기는 런던 더비에서 첼시를 5에서 0으로 꺾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최근 내부 상황은 좋지 않다. 그들은 풀럼에게 0에서 3으로 패했습니다. 웨스트햄의 패해 1에서 1로 비겼음에도 패슬전에서는 0에서 4로 패하는 참사를 맞았다. 뉴캐슬전에서는 손흥민이 조기 교체돼 레전드 9위 손흥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손흥민을 둘러싼 루머가 점점 더 많이 나왔다. 이 주간의 휴식기 동안 언론에서는 내년 여름 이적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에스턴 빌라는 최근 경기에서 첼시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3을 따냈다. 다행히 토트넘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는 3경기 졌고 승점 7점 뒤처져 있습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면 자력으로 비아를 꺾고 4위로 올라갈 수 있다.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의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토트넘의 홍콩 스타디움인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렸지만 일각에서는 아스날의 패배를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다. 아스날은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병행 경기를 펼쳤고 거의 3일과 5일 간격으로 경기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6회의 마지막 경기 이후 2주 만에 모든 선수들의 체력이 완전 충전됐다. 특히 손흥민은 휴식 직후 경기에서 종종 뛰어난 활약을 보여 토트넘 팬들에게 신뢰를 줄 수밖에 없었다. 다만 토트넘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중요한 것은 선발 레프트백이 휴식 시간 동안 교체됐는지 아닌지다. 특히 여론을 점점 비난하고 있는 아스날 포스테 감독은 더욱 그렇다. 최근 경기를 치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내 실력을 입증해야 했다. 전반전 보여준 파격적인 전술과 달리 포스텍 토트넘은 후반에도 체력이 약해지고 조직력이 엉성해지며 어려움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포체티노 이후 토트넘 최고의 감독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토트넘 팬들에게 다르지 않다는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뉴캐슬전에서는 손흥민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교체는 이번 아스널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 선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행동으로 선발 라인업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징후에 따르면 골키퍼와 4명의 수비수, 비카리포, 로메로, 벤도익 등 친숙한 이름, 벤탄 쿠르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 선수는 여전히 마디슨, 쿨루셉, 워너 및 선입니다. 흥민 두왕 메디슨과 쿨루셉이 또다시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려 한다면 예전처럼 하프타임에 일찍 교체될 수도 있다. 손흥민은 아스널의 토미아 오른쪽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다. 레프트백은 공중볼 결투에 강점을 보이지만 스피드와 민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빠른 윙어들의 공격에 취약한 수비수다. 보아하니 포탁 감독은 손흥민을 투입할 의도가 있었나 보다. 자유형 토너먼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팀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장기간 공백을 겪은 탓에 전반 초반부터 아스날이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아스널전에서는 강한 팀 압박을 가하며 선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손흥민은 최전방까지 바짝 따라붙으며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 수비진의 반칙을 많이 범하게 만들었다. 메디슨이 홈에서 공을 잃었을 때 놓친 기회를 위해 메디슨에게 패스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고질적인 수비 문제는 전반 15분쯤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아스널은 코너킥을 시도하며 니어포스트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냈으나 호이비에르가 헤딩슛으로 골문 뒤편으로 들어가 자책골로 이어졌다. 토트넘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정말 사기를 저하시키는 골이었고 집중력이 흐트러진 골이었습니다. 토트넘도 세트피스로 기회를 활용하려 했고 후반 20분에는 근거리에서 로메로가 헤딩슛으로 연결했다. 예상대로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은 쉽게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 22분 토트넘이 두 번째 공인 중거리 슛을 잡았는데 이것이 아스널 수비진을 맞고 튕겨져 반데르베이크의 발을 맞췄으나 이 역시 아쉬웠다. 오프사이드로 인해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전반 26분 반격으로 또 한 골을 넣자 토트넘은 홈에서 30분도 채 안 돼 두 골 차로 뒤지는 큰 난관에 빠졌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최소한 한 골 이상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토트넘은 전반 37분 세트피스에서 또 한 골을 내주며 현재 점수는 0이 됐다. 그것은 사실상 패배를 확정지은 점수차이였지만 팬들이었다. 코너킥이 나올 때마다 골을 내주는 토트넘의 허술한 수비에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후반 들어 토트넘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득점에 성공했지만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반 63분 아스날 골키퍼 다비드 드라야가 실수를 범했고 로메로가 골을 터뜨리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 그러다 후반 86분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또 한 골을 넣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토트넘은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간신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은 끝까지 싸웠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토트넘은 홈에서 심각한 참패를 당하며 캐슬전 이후 2연패를 기록했다. 손흥민의 불완전한 활약, 특히 메디슨과 쿨루셉의 빈약한 공간 활용 능력이 토트넘의 반격 의지를 무너뜨렸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고 약 255%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수치가 10% 감소했습니다. 포스테 감독은 아스널의 아르테타에게 형편없는 전술로 완전히 무너졌고 토트넘을 상대로는 완패를 감수해야 했다. 올 시즌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온 수비는 고칠 생각조차 할 가치가 없다. 강한 팀의 조건 중 하나가 세트피스에서의 강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코너킥을 평균 이상으로 잘 수비하지 못하는 팀인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포스텍 감독을 지지하는 팬들도 점차 그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있다. 소극적인 태도와 서투른 용병 실력,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전략으로 시즌 초반 선두권을 다투며 우승 경쟁까지 펼쳤던 토트넘은 이제 5위로 추락했다. 지난 6라운드 이후 손흥민 이적설이 거세지면서 전문가들은 여름이 끝나자마자 손흥민이 다른 곳으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적설에 더해 리는 챔피언스리그 2연속 도전도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테 감독 밑에서 토트넘이 바뀔 줄 알았는데 9위 자리에서는 토트넘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손흥민의 견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것이다. 손흥민과 그의 경력에 대한 새로운 발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적에 대해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움직임과 그것이 프리미어리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여 축구, 좋아하는 클럽 및 선수에 대한 최신 동영상이 있을 때 알림을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축구를 계속 사랑해주세요.